범 내려온다. 법이 내려온다. 얼쑤. 좋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아직 사연을 듣기도 전인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러게요. 너무 어두우세요. 무슨 일이에요, 의뢰인? 제가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당해서요. 전세 사기요? 아직도? 아하.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신입생이 됐거든요. 아, 대학생이에요. 아, 일단 축하드려요. 그동안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. 맞아요. 축하할 건 해야죠. 너무 축하합니다. 새내기로 대학생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표정 보니까 뭐가 일이 꼬였나 보네요. 네,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. 대학 생활도 너무 기대되고 이제 서울에 온 것도 좋고 어쨌든 이제 자취를 해야 돼서 방을 알아보는데 학생이다 보니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학교 주변에 좀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. 아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쵸. 처음에는 작은 그 비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렇죠. 원룸 같은 거. 맞아요, 맞아요. 등기부 등본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? 네,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봤더니 이 주변은 다 비슷한 조건이라고. 근저당권. 네,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 믿고 안심해서 계약을 했어요. 그런데요? 이후에 이제 보증금도 바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까지 다 했어요. 사실 안심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한 우편이 하나 나왔어요. 이상한 편을. 설마 경매? 네. 법원에서 온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더라고요.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도 못 받고 직접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진짜 그냥 완전 멘붕이었어요. 법원에서 이런 거 온 것도 완전 처음인데 그렇죠.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. 네. 법적인 문서가 오니까. 집주인분한테 연락도 해봤는데 돈 없다고 보증금도 못 주신다고 아유. 그러고 그래서 이사도 따로 못 가고 대학생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망친 것 같아요. 아이고 너무 재밌어야 될 시기인데 대학교 1학년이면 MT도 가고 그러니까요. 미팅도 하고 요새도 그런 거 하나? 근데 이런 큰일을 당해서 어떡하나. 근데 우리 의뢰인이 집을 구하면서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죠? 전입신고도 했죠? 확정일자도 받은 거 진짜 다 너무 잘했어요. 정말 꼼꼼하게 너무 잘해서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했으면 맞아. 어떨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제가 뭘 놓친 걸까요?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.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죠. 그 근저당권이라는 게 집주인이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리고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제공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. 그 근저당권이 우리 의뢰인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설정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그 집을 경매로 붙였을 때 은행에서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처럼 담보물권이 이제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우리 민법상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. 그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는 이곳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다 이러면서 대항력 이런 걸 갖게 돼요. 근데 이게 대항력만 있으면 되느냐? 그게 아니에요.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. 문제는 근저당권이 우리 의뢰인보다 먼저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우리 의뢰인의 대항력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. 이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경매에서 팔리면 낙찰 대금이라는 돈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대금으로 이렇게 변제를 해가는데 의뢰인보다 먼저 근저당권이 있다면 변제 순위가 나는 밀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저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걸까요?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의뢰인이 대학가 원룸에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자취를 시작했으니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것 같아요.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
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좀 적은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예요.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앞서 근저당권 같이 담보물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은행보다 앞서서 소액 임차권자들의 보증금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라는 제도예요.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?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무적이에요, 무적.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문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달라요.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에 살잖아요. 네.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증금이 1억 6,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에 5,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누구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법원에서 그 날아온 경매 통지서 문서에 보면 배당 요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 안에 꼭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. 만약에 배당 요구 기한 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돼서 임대차 보증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게 되거든요. 네, 꼭 확인할게요.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알아봐야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한 건데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.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.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로서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최근에 또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.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요.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인중개사 분께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. 이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.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은 이거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요, 법적 대응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는 그 집을 버리고 다른 집을 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서울시에 있는 대학생이라고 했죠? 네. 그럼 한번 이런 제도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?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쉽게 말하면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계약하는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주택을 알아본다거나 절차라거나 정책이라는 거나 이런 거를 알아봐 주고요. 집을 보러 가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동행해주는 어마어마한 서비스예요. 게다가 요거 다 무료다. 그러니까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지고 이용하세요. 맞아요.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.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추후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재발한다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있는데요.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처리 대환, 경공매 지원, 법률 구조 등 지원책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꼭 확인할게요. 덕분에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떤 걸 더 확인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의뢰인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운세 한번 뽑아봅시다. 뭐라고 나왔어요? 한번 읽어봐 주세요. 도의정경.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으며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. 오! 좋네, 좋아. 지금은 정말 힘들 거예요. 맞아요.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이 밝은 시기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. 나도 이때로.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변호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 선배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네. 하지만 이번에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앞으로 더 빛나는 미래가 있을 거고, 그러니까 우리 잘 헤쳐나가 봐요. 화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
아니 오늘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. 네. 대학 새내기라서 진짜 꿈과 희망이 부풀 나이인데 이런 일로 너무 상심 안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가 있고요. 우리 오늘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범 내려온다. 법이 내려온다. 범 내려온다.